안녕하십니까. 화학 선생입니다. 김선민입니다. 자연과학이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네. 자연과학이 당락의 결정 키를 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과목은 합격자라면 다 85점 이상은 받습니다. 근데 자연과학은요, 너무 차이가 크죠? 네, 90점 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연과학 90점 넘는 사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반칙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몇 점 정도 받으면 것이 적정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목표는 저희 소개를 드렸네요. 김선민입니다. 엘리자스쿨에서 화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화학 특히 제일 가성비 안 나오는 짜증나는 과목이죠. 그리고 얘기 다 들어봤습니까? 화학은 어떤 친구 이런 말을 합니다. 안 하는 게 낫다. 예, 하나하나 점수가 똑같이 나온다. 예, 그런 말을 합디다. 예, 그리고 일부는 맞는 얘기인 것도 같아요. 예, 베이스 약한 사람은 하든지 안 하든지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하면은 마음이라도 마음은 안 편하죠, 참. 마음은 안 편한데 자기가 이제 뭐 시험 볼 때는 편하죠. 시험 볼 때 그냥 하나도 안 했으니까 쭉 내려 긁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생각하기는 아마도 자연과학이 이제 저는 이제 법 과목은 몰라서요. 법 과목은 몰라서 법은 알아서 열심히 하십시오. 예, 민법 몇 점 받아야 되겠습니까? 민법하고 산재법 몇 점? 학생 몇 점? 시험 안 봐? 볼 거지? 고민 중에 있는 거야? 공부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려고 여기 한번 와본 거야? 그래요? 학생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그냥 고민 한참 동안 더 해도 돼요. 예, 나이가 굉장히 어리네. 예, 그래. 학생 민법 몇 점 받을 겁니까?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하려고 결정한 사람. 그래요? 학생은 민법 몇 점 받을 겁니까? 90점. 90점이요? 좋습니다. 예. 산재법은요? 90점이요? 예, 좋습니다. 예. 이거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연과학은요? 70점이요? 전공이 과거 출신입니까? 생물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의 하나의 강점이 보이니까 나머지 과목을 조금 해서 70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70점을 넘어갈 수 있는 수험생은요, 과거 출신밖에 없어요. 그거 말하자면 중학교 때부터 과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70점을 넘는 수험생은 6개월 만엔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 만에 그게 가능하다. 이거 90점씩 받으면서 이거 70점 받는다? 안 돼요. 물론 몇 년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한 5년 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면 70점 넘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1차를 5년 동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자연과학은 물화생지인데요.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면요. 이를 갖다가 거의 한 70점 수준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70점 수준으로 잡아서 아마도 이렇게 예상할 거예요. 8개씩 근처로 맞추면 된다. 7, 8개. 7, 8개 이렇게. 이렇게 되면 70점 되겠죠. 이렇게 목표를 잡고선 시작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안 되는 거를 시험 2달 남으면 깨우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마음이 평온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면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올해는 틀렸구나. 그러니까 내년에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은 이게 바로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자연과학은요, 이게 가능한 사람은 6개월 만에 가능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과거 출신 외에는 없어요. 그 학생 아닌 경우에는 과거 출신은 그게 되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생물이나 화학 전공이거든요. 거기다가 나머지 과목은 다 했던 거예요. 물리는 다 했습니다. 다. 물리는 다 했고 더군다나 어떤 친구는 올림피아드 나가갖고 상까지 수상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수험생일 경우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목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현실과 실제 이상이 너무 달라서 시험에 임박해지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겠는가? 저 90점씩 받으면요, 학생.
아니 학생의 목표가 수석입니까? 1차 수석해서 뭐예요? 그냥 시험 잘 봤다고 술 사줘야지. 1차 수석하면 그게 뭡니까? 1차는 어떻게 붙으면 좋아요? 그럼 꼴등으로 붙어야 그게 최고로 잘한 겁니다. 1차는 간당간당하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는 붙은 다음에 2차를 보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지 1차 붙었다고 별리사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요, 시험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90점씩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 정도 이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노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고요. 몇십 점 받으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50점 내지 60점 받으면 넘치잖아요. 그럼 작년에 커트라인 다 넘었지 않습니까? 50점만 받았으면 작년 커트라인 넘었고 60점 받았으면 재작년 커트라인 80점대 넘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그때는 문제가 되게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80인 경우도 있고 그 전에는 그 전년도인가 그 다음 연도인가는 커트라인이 70이 됐었고요. 70이면 몇 점이에요? 90이면 얘는 50 미만 받아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받는 거는 이건 충분히 가성비가 나오고 할만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베이스가 있든 없든 누구라도 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베이스에 따라서 엄청 다르거든요. 자연과학은 베이스가 약한 친구는 말 그대로 이걸 꿈꾸다가 이게 막 70점 내지 80점을 꿈꾸다가 왜 이걸 꿈을 꾸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걸 꿈꾸다가 안 되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씩 가는 겁니다. 1차 몇 년까지 가는 사람 봤습니까? 주변에 본 적 있어요? 학생은 본 적 있나요? 없어요? 학생도 없어요? 학생 이제 제일 뒤에 앉은 학생 몇 년 가는 친구 본 적 없습니까? 주변에? 없어요? 저는 1차만 5년 하는 사람을 갖다가 2명 봤습니다. 1차만 5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타팅 지점에서요. 전략 없이 막연히 열심히 하면 붙는다. 막연히 열심히 해서 여기도 이걸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자 전략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합격을 너끈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요. 당연히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안 풀리는 문제 하나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은 째깍 가다가 시험 2달 나오면은 내가 머릿속에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러고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러고 그렇게 해서 5년 가는 겁니다. 1차를 5년 만에 붙을 거면 왜 뛰어듭니까? 그죠? 1차를 5년 할 거면 나 같으면 안 합니다. 변리사가 뭐라고? 1차 5년 하면 2차는 그거보다 따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15년 만에 만약에 합격한다면 야, 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15년간의 땀을 흘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5년 동안 떡볶이 만드는 비법을 연구해도 변리사보다 더 잘 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들은 이 전략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잘한다. 그러면서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 시간 늘리는 거는 등한시합니다. 공부 시간 늘리라고 얘기하면은 효율이란 말로다가 게으름을 포장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효율을 중요시합니다. 변리사 공부하는 사람 중에 효율 중요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변리사 공부는 아무나 뛰어드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입니까? 뭐 70대 노인네가 갑자기 뭐 그냥 중개사나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시험 아니에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난이도 높은 시험입니다. 말하자면 변리사 공부를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공부에서는 그래도 내가 승부를 한번 내볼 자신이 있다라는 수험생들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효율은 누구나에게 다 똑같다는 겁니다. 거의. 그거는 사람마다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효율은 당연히 다 좋은 거예요. 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건 못합니다. 능력이 안 돼. 그게 능력이거든요. 공부 시간을 많이 못 가져가는 게 그게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거 주당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주당 하루에 몇 시간 할 수 있습니까? 4-5시간이요? 지금 기준으로 4-5시간이요? 하지 마세요. 못 붙어요. 4-5시간 공부할 거면 못 붙어요. 그렇게 해서 붙는 수험생은 없어요. 아무리 적어도 8시간 이상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8시간 이상이고 거의 10시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당 60 내지 70시간 가야 돼요. 그래야 붙을 가능성이 이만큼 생깁니다.
4-5시간 공부하면요 5년 걸려요. 이건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학생이 만약에 특출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 다음에는 특출한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요 효율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고 보고 공부 시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공부 시간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 주당 60시간은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못 넘어갔다 그러면 안 뛰어들어야 돼요. 그거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괜히 고통만스럽다가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60시간은 내가 꼭 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나 할 수 있다.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효율을 말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주당 40시간 정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 하지도 않고 전일 공부하는 백수 수험생 맞잖아요. 그죠? 예, 백수 수험생이 주당 60시간을 못 가져간다? 스터디 3년 동안 운영해 주면서 60시간 미만짜리가 붙는 예시를 못 봤어요. 난 매주마다 저기 공부 시간을 제출받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갖고 제가 매주마다 리스트를 쭉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쭉 보니까 주당 60시간